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양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요,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는데, 바로 고양이가 과연 강아지보다 키우기가 쉽다? 입양해서 생활하기 쉽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이와 생활하는 게 얼마만큼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실제로 많은 초보 집사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 생각보다 고양이와 생활하거나 키우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고양이가 강아지가 키우기가 어려운 이유랑 집사들이 자주 착각하는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키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양이는 아플 때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강아지는 아프면은 티를 엄청 내거든요. 뭐 구토를 한다던가. 특히나 강아지 때문에 동물병원에 오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피부병이에요. 강아지는 귀병이 많이 생긴다던가 뭐 여름철 이런데 이제 피부병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병원에 데려가죠. 고양이는 종 특징상 아픈 티를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을 데려온다라는 수준에 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아이가 위중한 경우도 많고 고양이 치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어디가 아픈지를 잘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큰 비용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아픈 티를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서 사냥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픈 티를 내거나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다른 동물에게 먹잇감이 된다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종 특이적으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픈 티를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죠.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키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는 감정 표현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한 마음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하나의 큰 이유예요. 강아지는 꼬리도 흔들고 뭐 짖거나 감정 표현이 되게 직설적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눈빛이라던가 자세라던가 소리가 일단 없잖아요. 소리 없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신호로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관찰력, 세심한 관찰력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특히나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가 또 키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만큼 스트레스에 예민한 품종도 없다라고 봐요. 고양이가 얼마만큼 스트레스 예민하냐면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보호자분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특발성 방광염 같은 방광 질환인데, 이 방광염이 오는 경우도 이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어떤 경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사소음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이사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 층간소음이라던가 갑자기 물건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PTSD 같이 갑자기 공포에 질린다던가 아니면 외부인이 온다던가 전화벨 소리라던가 그러니까 기타 등등 고양이만큼 뭐 움직임, 소리 자극 이런 것들에 예민한 동물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환경 변화라던가 소음, 낯선 사람 때문에 특히나 예민해서 이러한 것들이 뭐 식욕부진이라던가 아니면 배변 문제, 배뇨 실수라던가 아니면 공격성이라던가 방광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고양이가 강아지에 비해서 키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결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강아지도 배변 실수, 배뇨 실수를 하지만 대부분은 뭐 실외 배뇨라든가 실외 배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는 이제 산책을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배뇨, 배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는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배변 실수, 배뇨 실수를 하면은 되게 큰 스트레스 신호고 이유에 대해서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데 있습니다. 고양이가 모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화장실 위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집사의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고양이가 배뇨 실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진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보호자의 삶의 질도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배뇨, 배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해결이 어렵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 같은 병원 행동 전문 상담을, 문제 행동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회성 교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고양이는 훈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고양이와 교육 이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가장 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사회화 시기 3주에서 8주인데 보통 이때 초반 교육을 실패한다던가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소심한 고양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와 생활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고양이가 교육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입관 또 깔려 있기 때문에 고양이 교육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고양이와 생활하는 게 손이 안 간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 맨날 해줘야 되죠. 한 달에 한 번 모래갈이 해줘야 되죠. 물그릇, 밥그릇 계속 챙겨줘야 되죠. 청소, 그다음에 헤어볼, 빗질 관리라던가 청소 환경 관리가 또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픈 티를 잘 안 내다 보니까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1번은 바로 건강검진 때문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병원 잘 안 가도 돼? 라고 하지만 고양이가 분해염이라던가 치아흡수성 병변, 치과 문제가 있다던가 신장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심장병이 있다던가 비뇨기 질환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고양이는 이런 이유들로 병원에 또 가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근데 특히나 또 병원에 데려가려면 강아지는 그냥 페이크 쓰면 돼요.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데려가서 그냥 병원에 왔다라고 해서 치료하면 되는데, 고양이는 병원에 데려가는 것부터 전쟁인 경우가 되게 많죠. 이동장에 넣는 거, 이동장을 들고 차를 타거나 버스나 뭐 택시를 타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계속 울거나 막 불안해하니까 보호자님들은 또 그게 막 되게 마음이 아파서 데려가는데 또 주저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도 생각보다 고양이와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양이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집이 뭐다? 이 아이의 우주다, 전 세상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환경 풍부화, 놀이 풍부화에 대한 신경을 또 엄청 쓰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면은 고양이 뭐 캣타워도 만들어줘야 되고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규칙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놀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육도 시켜야 돼요. 뭐 일상생활 교육도 해야 되고, 약 먹기, 뭐 칫솔질하기,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최소한 한 아이당 45분을 써야 된다. 게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내가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내가 고양이 때문에 매일 집에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2박 3일 3박 4일 뭐 장거리 여행이라고 한다면 또 고양이가 스트레스 또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되게 많이 따른다. 대신 요즘에는 뭐 펫시터라던가 뭐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고양이한테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긴 하지만 월 평균 지출비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사료도 매달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래도 당연히 사야 되고, 병원에 접종도 해줘야 되고, 아프면 아까 말한 비뇨기 질환이 잘 생기니까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비뇨기 질환에서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또 헤어볼, 구토 같은 것들, 고양이가 또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아무 사료도 안 먹으니까 간식, 사료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사서 아이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서 생각보다 월 지출비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특징, 실내 생활을 하고 자신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본능적인 행동이 뭐가 있냐면 스크래칭 하는 게 있잖아요. 스크래칭을 하다 보면은 가구 파손, 그다음에 커튼 찢는 거, 뭐 이물 먹는 거, 의외의 파손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소파가 내 소파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 소파예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방이라던가 이런 걸 훼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능적인 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대신 이런 것들은 고양이의 본능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스크래처라던가 고양이에게 놀이 풍부라던가 놀이를 많이 제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보호자님들의 노력, 특히 교육적인 부분, 놀이적인 부분,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기가 밝다던가 잠자는 거 예민하신 분들은 이건 진짜 현실적인 고민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양이들은 언제 각성이 된다? 바로 새벽 4시나 5시, 저녁 6시, 7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기 전에 고양이의 본능적으로 각성 시간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특히나 보호자님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꾸 찌른다던가 운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고양이를 위해서 뭐 놀이를 새벽부터 제공해줘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밥을 챙겨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간식을 줘야 된다던가, 만져줘야 된다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양이와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항상 많은 고양이 집사분들, 보호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15년, 20년 생활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고양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은 진짜 섬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애가 이상하진 않은지, 조금이라도 행동이 이상하지 않은지, 뭐 패턴이 바뀌어 있진 않은지, 밥을 잘 안 먹진 않은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예방하고 노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고양이와 생활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단순하게 강아지가 쉽고 고양이가 쉽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고양이에 맞는 강아지에 맞는 이 생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충분히 15년, 20년 같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하나씩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참고해서 나중에 유용한 콘텐츠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